프리마켓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타납니다. 16%, 18%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저점 매수에 성공하게 된 걸까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끌어올려주면서 오늘 프리장은 말 그대로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일단 전일장 전반적인 이야기 돌아보면서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희망을 주지나 말지 장중에 올렸다가 막판에는 밀리면서 마감된 것이 아쉬운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1%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고 다음 날에 대한 베팅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걸까요? 어쨌든간 상승 종목 수도 많았습니다. 609종목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올려 세웠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코스닥 샀고요. 상승 종목 수도 많은 모습으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외국인 매수와 상승 종목 수 우위로 마감한 시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히트맵을 보는 게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가 또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정말 어제도 속쓰리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요. 어제 개장하기 전 동시호가에서 수없이 찍히던 그 하한가,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을 보자니 정말 이 매물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나 걱정스러운 하루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또 빨간색이죠. 오른 종목들이 꽤 됐다. 이 지점을 그래도 약간 반등의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긴 합니다만 최근 한 달 동안의 히트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고점 대비 거의 50%의 조정 7월 한 달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50%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38%, 40% 가까운 조정세, 삼성전기 60%대 조정, SK스퀘어 52% 조정, 현대차도 30% 조정세였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정말 무차별적으로 밀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밀릴 수는 없다. 이것은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다. 오늘은 이걸 좀 끝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매수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려 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 5거래일 동안도 매도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5조, 3조, 4조 이 정도의 매도세가 나와서 정말 힘든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버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가 앞자리가 7, 6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끌어올려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좀 기대해보면 좋겠죠. 수급을 봤으니까 연기금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지수 낙폭 자체가 30%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 연기금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지수 급락과 함께 6월 초 기준으로는 1,900조에 육박했었는데 7월 중순에 1,600조고 이후에 더 빠졌기 때문에 1,500조? 여기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국내 주식의 운용 퍼센테이지를 지금 높여놓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매수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생겨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밀릴 때 어쨌든 간 연기금이 받쳐내줬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상황은 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물 17%대 급등했고요. 확실히 괴류를 바로바로 붙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딱 이 정도 올라가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EWY로도 그저께 정도부터 지금 어느 정도의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 자산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니 간밤에 11%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EWI가 우리나라 증시이기도 합니다만 메모리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는 ETF죠. 야간 선물은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EWI와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JP모건에서도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됐어 라고 하면서 다독이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펀더멘털 우려, 로테이션 자금의 이동, 레버리지 ETF가 증폭을 시키고 헤지 펀드 포지션 청산 양상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역대급 수익, 그러니까 2024년 이후로 누적 수익률 1000%를 기록한 AI 전문 펀드가 지금 청산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요. JP모건이 보기에는 레버리지 ETF의 언와인드는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들어왔고 헤지펀드의 디레버리징 같은 경우도 90% 정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수급을 털 건 다 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전체 시장 규모가 정상화되고 있다. 최근 신규 자금 유입이 정체가 되어 있고 V코스피와 빅스의 비율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미국 빅스 지수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을 보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합니다만 HSBC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민스키 모먼트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민스키 모먼트라는 게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과도한 빚과 레버리지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가격 하락을 계기로 부채 청산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급락하고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HSBC였나 봅니다. 개인 투자자의 신용증자 잔액이 고점 대비 15% 줄긴 했는데 32조 원 수준입니다. 급락 대비 생각보다 신용융자 잔고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7월 강제 반대 매매가 발생한 미결제 신용계좌 전체의 2%밖에 안 된다. 레버리지 포지션 아직 충분하게 해소된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총 자산 규모가 지금 100억 달러로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게 팔아서 된 게 아니라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져서 된 거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한 발 더 남아있다라고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민스키 모먼트가 또 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부터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1,000만 원에서 그것도 주식 대용 70%의 1,000만 원에서 이번에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야기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준이 바뀌긴 하는데요. 2주 만에 2차 보완책이 막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 증권사들이 종가 부근에 몰리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으로 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약속의 10시, 약속의 2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몰아서 하면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좀 장중 내내로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거래는 모르겠습니다. 그 3,000만 원 올리기 전에 베팅을 하는 것인지 엄청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더 높은 거래대금을 가져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입니다. 오늘도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 오늘도 레버리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장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를 만지작한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가격 제한폭 축소, 기술적 시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부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동 가능성을 보는 거다, 진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국거래소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가 23년부터 25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MSCI 쪽에서 한국 시장의 접근성 평가를 하향 조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변동성 장세다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